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 수출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복지회관 정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복지관 건립을 미루고 현대식 복지회관이 있는 곳은 복지회관을 또 만들 계획입니다. 안동에서 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고비석이 발견됐습니다.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창단 이후 최대 위기에 빠진 프로축구 대구FC의 부진 원인 진단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비 소식 없이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며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내륙 지역은 여전히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를 텐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2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부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의 농산물 최대 수출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최근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경북 지역 수출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가 운영 중인 화훼 생산단지. 연간 1,300만 송이의 국화를 전량 일본 오사카와 시모노세키에 수출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엔화 가치가 20%가량 떨어지면서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국화는 지난해 이맘때쯤 한 송이에 450원에 일본에 수출됐지만 지금은 300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일본 현지 수요마저 줄어들어 가격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서만 환차손이 3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현재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기간은 견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되었을 경우는 경영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프리카를 일본에 수출하는 이 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엔화 약세로 킬로그램당 3,200원 하던 것이 2,400원 수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의 수출 단가가 맞지 않다 보니 일부 물량은 어쩔 수 없이 내수로 돌리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오늘까지 지금 집계를 해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지금 연간 한 4억 5천 정도의 그 어떤 엔화가 떨어짐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민들은 당장 수출선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에다 정부 대책 또한 기대에 못 미쳐 한숨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재개정 건수가 대구시의회는 전국에서 상위권, 경북도의회는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 내고장 알림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재개정 건수는 2.29건으로 광주 2.77건에 이어서 전국의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반면 경북은 0.68건으로 1인당 한 건도 되지 않아 전북 0.37, 울산 0.5건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8월까지 구제역 가축 매몰지와 인근 농경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채소류를 대상으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등 6가지 성분의 오염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될 경우 해당 채소가 출하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토양과 채소류 250건에 대한 조사에서는 병원성 미생물 오염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의 복지회관 정책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천읍과 기계면 등 세 곳에는 예산 문제로 복지관 건립을 미루면서도 현대식 복지회관이 있는 연희읍에는 복지관을 또 만들 계획입니다. 김혁일 기자입니다. 포항시 구룡포 복지회관. 평일에도 누구나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고 취미교실과 도서관도 갖춰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뭘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취미 활동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좀 잘 돼 있다고 볼. 포항 지역 14개 읍면 가운데 이처럼 복지회관이 갖춰진 곳은 모두 11곳.
하지만 오천읍과 동해면 등 3곳은 아직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복지회관이 있는 곳이라도 신광면이나 청하면 등 4곳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현대식 복지회관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 연일읍 지역에 또다시 복지회관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일 복지회관은 21억 원이 투자된 지상 3층 건물로 지난 2000년 지어졌는데 포항시는 인구가 많은 연일읍 유광리의 수요를 감안할 경우 추가로 복지시설이 필요한 상태라며 총 사업비 9억 원을 들여 소규모 복지회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광 지역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13,000명 정도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마을 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어서 노인정과 마을 회관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마을 회관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복지회관이 하나도 없거나 낡은 다른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동해면의 경우 복지회관 예정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고 오천읍은 4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복지회관이 꼭 필요한 우리 오천읍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타 쪽에서 또 2개가 가고 저희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형평상 우리가 또 맞지 않다. 낙후된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복지회관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자돼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 교사의 행정 업무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연구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별 성과 보고회를 박람회로 통합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공문서 부담 사례 신고제를 도입해 교사의 부담을 주는 행정 업무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외부 기관에서 무분별하게 학교로 보내지는 공문들을 시교육청을 거치도록 해 필요한 공문만 전달받는 공문서 필터링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교사의 절반이 행정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등 교사 업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 항공전자산업 육성의 핵심 기능을 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가 오늘 영천시 경북차량용 임베디드 기술연구원에서 개소식을 엽니다. 센터는 아시아 항공시장 공급 거점 구축과 항공전자산업 연구개발 강화와 기업 지원, 시험평가와 인증인프라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가 지원 사업인 항공전자 시험평가 기반 구축 사업을 주관하고 항공 선진기업을 유치하며 항공전자 특화단지 구축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개소식에는 경상북도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영천시와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등 4개 기관이 항공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경북 안동 지역의 고음문헌에 등장하는 학가산의 신라 비석이 실제로 발견됐습니다. 이 비석에는 글자도 남아있고 또 글자로 보이는 문양도 발견돼 학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가산 국사봉에서 발견된 비석은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작은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길이 30cm 크기의 비석 조각에는 번창할 창자로 추정되는 글자가 보입니다. 다른 조각에도 글자 같은 문양이 보이지만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사봉 고비에 관한 문헌 기록을 보면 삼성 제1고에는 이 고비에 회창 2년 대왕순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또 영가지에는 국사봉에 고비가 있는데 명창이라는 2글자만 알 수 있다고 돼 있고 김진귀의 소운 문집에는 태창과 진흥왕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회창은 당나라 무종의 연호인데 신라시대로는 문성왕 4년, 즉 842년에 해당하고 태창은 신라 진흥왕이 561년부터 쓴 연호입니다. 학가산 정상인 국사봉에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로 보이는 비석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비의 파편을 보아 그것과 일치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학계에서는 이 비석이 통일 신라시대인 문성왕 치세보다는 영토 확장에 나섰던 진흥왕 치세와 관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지역 17개 시군 20개 지구를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습니다.
4,300여 필지에 면적은 396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며 재조사 측량과 1필지 조사를 통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합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난 1910년 일제가 토지 수탈과 세금 징수 목적으로 작성한 지적 공부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 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GPS 위치로 디지털화해서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립예술단이 내일 최근 동성로에 문을 연 티켓 부스 디지티켓츠에서 찾아가는 시민 행복 콘서트를 갖습니다. 시립예술단 예능연구단원들로 구성된 금관 오중주단과 지역 성악중창팀 프리소울 앙상블이 출연해서 티켓 부스 옆에 마련된 소규모 무대에서 연주와 오페라, 아리아 등을 선보입니다. 대구시립예술단은 복지시설은 물론 평소 공연을 접하기 힘든 직장인과 입시생 등을 찾아가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 지방문예회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 K리그 클래식 개막 이후 가장 긴 휴식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창단 이후 최대 위기라 할 부진의 늪에 빠진 대구FC. 첫 승에 대한 부담과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 너무 아쉬운 성적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클릭스포츠에서 서관 기자가 짚어봅니다. 13경기 동안 얻은 승점은 단 5점. 승리 없이 5무 8패를 기록하며 전반기를 마감한 대구. 이미 지난해 강등된 광주부터 같은 하위권인 강원, 대전과 함께 이른바 대대관광으로 불리는 대구의 2013년은 잔인합니다. 중간에 8게임 하고 나서 감독을 교체한 것도 바로 그런 저희들이 그 감독 선임이나 또 훈련이나 선수들 이 편성, 조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 조금 부족함이 많았다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이런 대구FC의 한계는 터키 전지훈련부터 예견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국내 여건을 볼 때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대구FC의 숙소와 가장 가까운 훈련장인 이곳 대구 스타디움 보조구장. 대구FC는 이 공간을 6월 한 달 동안 단 6번, 그것도 하루에 2시간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 스타디움 인근 원룸에서 지내는 대구FC 선수단은 훈련을 위해 매일같이 대구시의 운동장들을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나마 어느 공간이든 오후 2시간씩으로 제한된 훈련 여건. 이런 환경에서 경기력을 높이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강릉 축구장, 그것도 스타디움, 또 우리 시민 운동장 이런 데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을 변경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규모는 비슷하다고 하지만 훈련 환경에서는 분명 차이를 보이는데요. 강원이나 대전도 보유했거나 곧 완공 예정인 클럽하우스가 없다는 점은 자유로운 훈련 여건을 지니지 못했다는 점에서 특히 아쉽습니다. 잘 활용해서 시하고 협조해서 다소 불편한 건 하더라도 2, 3년 동안은 운영을 잘해서 활용을 잘하는 쪽으로 강등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살아남는다면은 장기적으로는 클럽하우스를 만들어서 소년체전 등 각종 전국대회를 치르며 훈련 여건은 더욱 열악했던 대구FC의 2013 시즌. 들쑥날쑥한 장소와 제한된 시간 탓에 경산까지 찾아가 훈련을 치러야 했는데요. 경기당 관중동원에서 리그 전체 3위를 기록 중인 대구FC에게 올 시즌 성적의 안타까운 만큼이나 시설 지원에 대한 협조는 아쉬웠던 대목입니다. 목포로 떠난 전지훈련에서 공간의 자유로움과 함께 기량 향상을 꾀하는 대구FC. 대구시와 시설관리사업소도 이젠 시설보호라는 이유로 통제부터 고민하는 갑의 위치가 아닌 시민구단의 고민과 강등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혁신기업 기술개발사업 대상자를 찾습니다. 세계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연구, 개발 자금 지원을 하는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260억 원을 지원하는데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년간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녹색 성장과 첨단 융합 등 미래 성장 유망 16대 전략 분야 혁신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고 창업 1년 미만,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에서 13개 과제를 선정해 5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한우고기 소비 촉진 행사를 벌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 민원시랍 주차장에서 한우고기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영천 의성축협과 함께 한우고기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판매한 물량은 2톤 정도로 다양한 부위 한우가 판매될 예정이며 시중 판매 가격보다 15에서 4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계명대가 패션대학 학생들의 국제 감각을 높여주기 위해 세계 명문 패션스쿨과 공동으로 국제 패션쇼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계명대 패션대학은 지난 4일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에서 중국 칭화대 학생과 교수들을 초청한 가운데 제15회 국제 패션쇼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패션쇼는 두 학교의 교수들이 공동으로 연출한 가운데 학생들이 130여 벌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계명대는 미국 FIT와 이탈리아 폴리모다, 일본 문화여자대학 등 세계 명문 패션스쿨과 공동으로 해마다 국제 패션쇼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서울 지역 기획사인 블루스토리와 MOU를 체결하고 올해부터 경천섬 일대에서 레저 캠핑 페스티벌을 열기로 했습니다. 페스티벌은 여름 휴가철 상주보둔치에서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상주시는 캠핑 페스티벌 개최에 이어 2015년에는 캠핑 박람회도 유치할 방침입니다. 황룡사 연구센터가 다음 달에 착공될 전망입니다. 연구센터는 황룡사터 서쪽 2,800여 제곱미터에 지상 2층, 연면적 2,200여 제곱미터 규모로 130억 원을 들여 오는 201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연구센터가 건립되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황룡사 복원을 위한 연구와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름이 햇볕을 가리며 어제보다는 기온이 1, 2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를 텐데요. 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기에는 무난하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다음 주 화요일에 누그러들겠습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이 동풍이 부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9도, 낮 기온은 2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29도로 여전히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 안동의 낮 기온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물결은 1.5m까지 낮게 일겠습니다. 네, 전국의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내일 제주 협재해수욕장에는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